근데 문제가 있죠. 둘리 엄마를 보면요. 물론 이제 둘리 버전마다 엄마가 생긴 게 달라요. 원작을 보면은 그죠. 이거는 전형적인 용각류죠. 네. 그리고 둘리는 수각류예요. 근데 또 다른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어요. 이 가설은 누구한테 검증을 어떻게 받아야 되죠? 원 작가인 네. 김수정 씨한테 가가지고 네. 둘리의 뼈를 얻어와서 썰어보고 나이를 체크를 직접 체크를 해보고 이제 검증을 해야죠. 이미 죽어있는 둘리들을 데려와야죠. 살아있는 걸 죽이면 안 되고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다음 분류군은 이제 마지막으로 아껴놨죠. 티라노사우루스인데 육식공룡이죠. 네. 티라노사우루스 속해 있는 무리를 보통 이제 흔히는 이제 육식공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육식이 아닌 애들도 섞여 있어요. 좀 더 전문 용어로 이제 수각류라고 불러요. 짐승 같은 놈들. 네. 갈고리형의 발톱을 갖고 있고 이빨을 갖고 있고. 근데 또 이빨이 없는 애들도 있어요. 먹이를 그냥 통째로 삼키거나. 근데 오늘날 살아있는 새들도 보면은 발톱으로 잘 이렇게 짓누른 다음에 잘 부리를 뜯어 먹어요. 네. 수각류를 보시면은 얘네들 정의하는 특징이 일단은 이빨이에요. 물론 이빨이 퇴화된 얘들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의 조상들 보면은 다 이렇게 이빨이 있고요. 이빨의 앞뒤로 해가지고 톱날 구조가 있어요. 세레이션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가스 같은 거 썰어 먹을 때 쓰는 그쵸. 칼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이거 좀 특이한 특징이에요. 티라노사우루스의 가슴 부위를 앞에서 본 거예요. 부메랑 같이 생긴 뼈가 하나 있어요. 그러네요. 네, 저게 뭐냐면은 쇄골이에요. 쇄골. 보통 쇄골이 두 개죠. 근데 쟤네는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저걸 차골이라고 불러요. 무슨 용도냐면요. 육식공룡들이 이제 앞발톱이 잘 발달이 돼 있어요. 갈고리형이에요. 그래서 먹이를 붙잡거나 할 때 발버둥 칠 거 아니에요, 먹이가. 어깨가 뒤틀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걸 고정시켜주는 역할이에요. 오. 티라노사우루스는 유난히 물론 티라노사우루스 말고도 팔이 짧아진 애들도 있는데요. 얘네들은 이제 주로 팔을 잘 안 사용하고 머리를 주로 쓰기 때문에 팔이 이제 짧아진 거고요. 머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머리가 더 커지겠죠. 또 균형을 위해서 또 앞다리가 짧아지고요. 근데 재밌게도 티라노사우루스는 어릴 때는 또 팔이 길었어요. 팔이 안 자라는 거예요. 앞다리를 이용해 가지고 먹이를 짓누른 다음에 아마 이렇게 입으로 물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네. 있고요.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뼈가 비어 있어요. 그 현장에 뼈가 지금 지층에 박혀 있는 거예요. 다리뼈인데 안이 비어 있어요. 속이 특이하죠. 이게 얘네는 되게 활동적인 동물들이었어요. 몸을 재빠르게 하려면 그죠? 몸무게가 좀 많이 줄여야겠죠. 뼈 속에 비어 있으면 잘 부러지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다리뼈가 부러지거나 뭐 꼬리뼈가 부러진 수각류 애들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고르고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이 있어요. 이 티라노사우루스의 친척인데 종아리뼈가 이렇게 골절이 된 개체가 발견됐어요. 이게 피부를 뚫고 나와서 달랑달랑 거리다가 융합이 된 거예요. 그 상태로 굳어버려. 굳어버린 거예요. 상처가 생긴 다음에 시간이 꽤 흘러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상식으로는 다리뼈가 부러졌는데 사냥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또 죽어야 맞는데 피부 밖으로 뼈가 튀어나온 상태에서 아무런 거지. 아무는 거예요. 근데 그 부상을 입고 몇 년 후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가설이 있어요. 회복력이 되게 빨랐다. 얘를 보호해주는 다른 개체가 있었다. 오늘날 살아있는 새나 이런 애들 보면 암수가 같이 댕기면서 이제 먹을 거를 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가족 단위로 생활했다든지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건 이제 검증하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맞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론을 할 때 그냥 머릿속에 수컷이 와가지고 먹이를 갖다 주면서 힘내 이런 걸 상상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들의 경우들을 보면서 비교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더라. 그러니까는 이것도 하나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은 천문학에서 외계 생명체를 찾을 때 지구의 생명체가 이러니까 저기에는 저렇게 존재를 하지 않을까. 약간 이 느낌인 거예요. 네. 약간 지금 우리가 아는 거는 지구의 생명체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이런 게 또 검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복공룡이 제가 땅을 잘 팠을 거라고 이제 논문을 썼어요. 그 논문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학자분이 자기 블로그에다 그걸 올린 거예요. 저는 몰랐던 내용인데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의 크기를 가지고 얘가 땅을 얼마만큼 팔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 가복공룡에서 넣어봤더니 딱 몸을 숨길 수 있는 깊이를 팠을 거라고. 사실 제일 좋은 건 그거죠. 가복공룡이 만든 구덩이가 발견이 되고 그 안에 가복공룡이 이렇게 죽어있거나 그게 최고인데 뭐 언젠가 발견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수각류 얘기했고요. 사실 수각류도 분류가 되게 다양해요. 근데 그거까지 얘기하면은 너무 깁니다. 네. 다시 돌아갔죠. 예, 둘리를 보시면은 네. 두 발로 걷죠. 눈도 크고. 근데 사실 이 형태만 가지고는 분류가 좀 어렵기는 해요. 뼈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재밌게도 둘리가 무슨 공룡이에요? 물어보면은 학자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수각류입니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둘리의 형태랑 굉장히 비슷한 수각류가 있어요. 케라토사우루스라고 하는 뿔공룡. 그냥 뿔 도마뱀이라는 뜻이에요. 코에 뿔이 나 있어요. 둘리도 코에 뿔이 나 있죠. 코가 뿔이 났고 두 발로 걷고 하니까 케라토사우루스랑 비슷하고 케라토사우루스도 수각류니까는 당연히 둘리는 수각류다. 근데 문제가 있죠. 둘리 엄마를 보면요.
물론 이제 둘리 버전마다 엄마가 생긴 게 달라요. 원작을 보면은 둘리 엄마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몸이 크고 목이 길고 머리가 굉장히 작고요. 그죠? 이거는 전형적인 용각류죠. 네. 그리고 둘리는 수각류예요. 입양을 했다라는 주장이 있었죠. 네네. 그동안 그게 지배적이었어요. 왜냐면은 무리가 다르잖아요. 막장 드라마 보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 근데 또 다른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어요. 그 가설은 누구의 가설인가요? 저의 가설입니다. 아, 역시. 자, 공룡이요 보면요, 그 되게 재미난 파충류물이에요. 네. 성장을 하면서 생활 방식이 바뀌어요. 이게 지금 이구아노돈이라는 공룡인데요. 네. 어릴 때는 두 발로 걷고요. 크면요 몸이 무거워서 네 발로 걷습니다. 어. 둘리랑 비슷하죠. 자, 이렇게 걸음걸이가 바뀌는 공룡도 있고요. 몸의 형태가 정말 심하게 변하는 공룡들도 있어요. 이 공룡은 이제 앞서 제가 소개를 했던 트리케라톱스라고 하는 공룡인데 뿔이 뻗어나 있는 각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다 다른 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해본 결과 이 성장 단계라는 걸 알아냈어요. 트리케라톱스가 어릴 때는 뿔이 일단은 되게 작죠. 약간 자라면서 뒤로 휜니다. 나이가 들면 앞으로 향해요. 다 자란 얘들은 뿔이 앞으로 뻗어 있어요. 그러니까 트리케라톱스가 뿔을 어디에 제일 많이 썼을 것 같으세요? 박치기 할 때. 힘겨루기 할 때. 보통 트리케라톱스 생각하면은 그 티라노사우루스랑 싸우는 이미지를 제일 많이 생각을 해요. 주라기 공원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희한하게도 주라기 공원에서는 티라노사우루스랑 트리케라톱스가 만난 적이 없어요. 그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한 번은 만나서 싸울 법한데 근데 내 상상 속에서 싸웠나 보다. 제가 아는 한 티라노사우루스한테 트리케라톱스의 뿔이 찔려서 생긴 상처는 발견된 적이 없어요. 찔렸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화석이 또 안 됐을 수도 있죠. 뭐 어디 뭐 내장이 찔렸다든지 어, 이럴 수도 있죠. 트리케라톱스의 뿔 찔린 흔적이 제일 많이 발견되는 동물은 트리케라톱스예요. 뿔이 위로 있으면은 힘겨루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설 중 하나가 이제 트리케라톱스가 뿔의 형태만 보고도 얘가 어린 얘다 아니면은 힘겨루기를 할 대상이다라는 거를 구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가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뿔이 위로 이렇게 솟아 있으면 또 이건 논문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은 네. 예를 들어 육식공룡이 물어가지고 들어올릴 때 뿔이 위로 향해 있으면 이렇게 쳐가지고 방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오. 아직 힘이 적으니까 어릴 때는. 네. 그리고 뿔만 다른 게 아니고요. 이 트리케라톱스의 프리를 보면은 가장자리가 어릴 때는 프릴 가장자리가 이렇게 뾰족뾰족해요. 자라면서 없어져요. 근데 저것도 아마 이제 내가 보호받아야 될 어린 개체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이제 그럴 수가 시그널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공룡이 자라면서 되게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애들도 있어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몸의 형태뿐만 아니라 식성이 바뀌는 애들도 있어요. 이제 리무사우루스라고 하는 저 같은 경우는 저 위에 있는 개체가 어린 개체고요. 아래에 있는 게 성체인데 어린 개체는 뾰족한 이빨들이 나열돼 있어요. 주둥이 안에. 작은 곤충이라든지 도마뱀 이런 것들을 먹었고요. 다 자란 개체는 이빨이 없어요. 빠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대신에 부리가 생겨요. 저게 자라서 저게 됐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성장 단계 애들이 있어요. 저게 왜 중요하냐면 한 장소에서 살 때 만약에 새끼랑 어른이랑 같은 거를 먹으면은 같은 먹이 자원을 두고 싸우니까. 경쟁을 해야 돼요. 예. 먹을 게 풍부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네요. 네. 이 상황을 보면 사실은 둘리라는 공룡이 성장을 하면서 목이 길어지고 머리가 작아지는 그런 새로운 종류의 공룡이지 않을까. 이 가설도 말이 되겠죠,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 가설을 더 좋아합니다. 이 가설은 누구한테 검증을 어떻게 받아야 되죠? 일단은 원 작가인 네. 김수정 씨한테 가가지고 네. 둘리의 뼈를 얻어와서 썰어보고 나이를 체크를 해보고 이제 검증을 해야죠. 이미 죽어있는 둘리들을 데려와야죠. 살아있는 걸 죽이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가설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와. 네. 분류 얘기가 여기서 끝날 것 같지만 하나 더 있어요. 계속 가보도록 하시죠. 예,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은 이제 이 7가지를 또 어떤 식으로 묶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했더니 일단은 저기 5가지 무리가 하나로 묶여요. 해부학적 특징 몇 가지를 가지고 묶이는데 네. 그러네요. 얘네들은 일단 다 특징이 뭐냐면 부리를 갖고 있어요. 강룡류, 조각류, 검룡류, 후두류, 공룡류를 묶어서 조반류라고 불러요. 원래는 골반 모양이 새 골반과 비슷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아. 근데 사실은 이 특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단 부리를 갖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부리만 갖고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에드몬토사우루스라는 친구인데 아래턱에 보면 앞에 뼈가 하나 있어요. 추가적인 뼈 하나가. 저게 조반류들만 갖고 있어요. 위쪽에 뼈가 하나 있는 애들이 있다고 했죠. 네, 네. 그건 강룡류. 근데 강룡류는 이제 위에도 뼈가 있고 아래도 뼈가 있는 거예요. 그 각질의 부리를 받쳐주는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룡을요, 아까 제가 7무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더 축소를 시키면은 3가지 무리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용각류, 수각류, 조반류예요. 이 3가지 무리는 확실히 묶여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럼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묶을 수 있는 애들이 뭐가 있을까? 이거 가지고 요즘 학자들이 많이 싸워요. 껍스키친 교수님이 1억 원 연구비와 함께 최근에 티라노사우루스 입술이 있다는 말이 있던데 이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입술이 있었습니다.
이 장난감에는 아쉽게도 네,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조반류, 용각류, 수각류의 그 관계 가지고 학자들이 좀 의견이 분분해요. 무슨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랑 더 가까운지. 그러니까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는 공룡책을 보면 무조건 이 관계였어요. 공통조상에서 조반류가 먼저 갈라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용각류, 수각류가 이렇게 용각류랑 수각류를 묶어서 용반류라고 불렀어요. 근데 추가적인 다른 원시적인 공룡들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분기도를 작성을 해봤더니 네네. 또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묶이는 거예요. 예, 용각류가 달라지고. 튀어나오고 조반류랑 수각류가 묶이는 분기도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반류랑 수각류가 묶이려면은 이게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발목뼈 일부가 발바닥뼈랑 융합이 돼요. 이거는 그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려서 유사한 것끼리 모이고 했을 때 그 얘네들을 묶을 수 있는 특징들이 뭐가 있는지 컴퓨터가 이렇게 잡아줘요.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걸 한 가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네, 개가 쉽게 있는데. 얘기할 수 있는 특징만 지금 한 가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신기한. 세 번째 가설이 있어요. 세 번째 가설 같은 경우는 좀 덜 지지를 받고 있는 건데 용각류, 조반류, 그다음에 수각류. 이거는 사실 거의 식성이랑 그쵸. 이빨 구조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이제 지지를 거의 못 받고 있죠. 확실한 건 그거예요. 이 세 무리는 하나로 묶여요. 걔네들을 우리는 공룡이라고 부르죠. 얘네들 다 묶을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골반이에요. 골반뼈에 허벅지뼈가 이렇게 붙는 부위가 있어요.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저런 특징을 갖고 있는 동물은 공룡밖에 없어요. 뭐 다른 특이점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공룡 골반뼈로 골반 그러니까 공룡처럼 생겼어. 근데 그게 없으면 공룡 아니에요. 수렴 진화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크겠죠. 와. 물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제일 쉽게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포유류는 다 메워져 있어요. 네. 얇은 뼈로.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 공룡하면은 익룡은 사실 공룡이 아니에요. 그 허벅지뼈랑 골반이 만나는 부위에 구멍이 안 뚫려 있어요. 익룡은 그냥 익룡류예요. 익룡이 따로 무리가 있어요. 공룡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익룡은 되게 특이한 파충류예요. 날개가 되게 독특해요. 저런 날개 구조를 갖고 있는 동물은 익룡밖에 없어요. 익룡 말고도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이런 친구죠. 오, 맞아요. 물론 이제 담수에도 살던 애들도 있었어요. 이제 얘네 수장룡. 수장용. 수장룡도 공룡이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만화가 있어요. 노비타와 공룡이라고 도라에몽 극장판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거기에 등장하는 진구가 키우는 동물이 수장룡이에요. 공룡이 제목이 아니네. 틀렸죠. 예, 노비타의 수장룡으로 해야 되는데 도라에몽 만든 사람이 이 얘기 들으면 되게 피곤해할 것 같아. 그쵸 이거는 야, 수장룡은 도마뱀의 친척이에요. 수장룡 말고 또 바다에 살았던 애들이 또 있습니다. 모사사우루스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티라노사우루스보다 살짝 더 큽니다. 공룡이 일단 아니고요. 도마뱀의 일종이에요. 네. 도마뱀의 한 종류인 거예요. 얘가 도마뱀이라는 거 어떻게 하냐면은 뼈가 없어요. 도마뱀들의 특징이 뭐냐면 뺨 쪽에 뼈가 없어요. 그래서 뼈를 연구를 하는 거군요. 제일 좋은 건 사실은 DNA겠죠. 그렇기는 한데. 근데 DNA가 없으니까 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이거 네소의 괴물. 네소의 괴물.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공룡하면은 떠오르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크다, 괴상하다 또 있지만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멸종. 근데 사실 학계에서는 공룡이 멸종됐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룡은 멸종하지 않았어요. 저건 그냥 제가 장난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살아있는 공룡이 저거라는 건 아닙니다. 네네. 네. 네, 참새죠. 참새과의 집참새인데 오늘날 살아있는 공룡 중에 하나입니다. 과학적 사실입니다. 뼈를 보면요, 똑같이 공룡을 정의하는 특징들이 있고요. 공룡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네. 해부학적 특징 중 하나가 이제 고관절에 구멍이 나 있는 거지만은 네. 트리케라톱스와 집참새의 공통조상에서 기원한 모든 애들이에요. 근데 왜 하필 트리케라톱스죠? 트리케라톱스가 조반류를 대표하는 아, 공룡이라서.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정의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트리케라톱스와 집참새의 공통조상에서 기원한 모든 애들이에요. 오늘날 살아있는 모든 새가 사실은 공룡 안에 포함이 돼요. 그럼 어떤 무리의 공룡일까? 모든 새는요, 고관절 부위가 뻥 뚫려 있어요. 이게 공룡을 정의하는 해부학적 특징 중 하나죠. 모든 새는요, 쇄골이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이 특징은 누구의 특징이라고 했죠? 티라노사우루스. 네, 수각류. 발버둥 치는 먹이를 이렇게 잡기 고정할 위해서. 때. 근데 오늘날 새들은 저거를 어디에 쓰냐면은 날개짓 할 때 어깨가 어긋나지 않게 사용을 해요. 모든 새는 수각류 안에 포함이 돼요. 티라노사우루스 비둘기가 너무 다르게 생겨가지고 아이 저게 뭐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게 지금 가장 대표적인 공룡인 티라노사우루스만 제가 갖다 놨을 뿐이지 사실 그 사이를 이어주는 수많은 깃털 달린 공룡들이 엄청 많아요. 깃털이 달려 있어요. 물론 살짝 아쉬운 거는 깃털이 좀 더 많아야 돼요. 이런 종류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벨로키랍토르도 완전 새처럼 생겼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 주라기 공원에 나왔던 영화에서는 랩터로 나왔던 네. 벨로시랩터로 나왔던 그 공룡은 사실 그렇게 생기지 않았고 네. 깃털로 덮여 덮여 있어요. 있었어요. 네. 크기도 작고 네, 거의만 하고. 거의만 하고. 네. 화석으로 보고된 공룡 종수가 1000종류가 조금 넘어요. 네. 근데 오늘날 살아있는 공룡 종수가 10,000종이 넘어요. 사실 공룡이라고 하면은 티라노사우루스라든지 이런 얘들을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새를 생각해야죠. 공룡의 대부분은 사실 새입니다. 공룡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포유류 종수가 한 5,000종밖에 안 돼요. 2배가 공룡입니다. 다음 내가 닭집을 하면은 과학적으로 구워진 공룡 치킨을 만들어야겠어. 치킨을. 그냥 등산 가서 공룡이 우는 소리 듣고 그러니까. 내려와서 삼계탕 먹으면 그게 주라기 월드인 겁니다. 와, 진짜 재밌네요. 얘랑 보면 이게 어떻게 같은 무리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포유류를 생각해 보세요. 고래랑 박쥐랑 사람을 두고 또 그건 또 그러네. 네, 그죠. 어디 저기 외계인이 와가지고 우리 얘네들 묶어서 포유류라 불러 하면은 되게 갸우뚱할 수도 있어요. 일단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공룡이 진화해서 새가 됐다는 표현은 사실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이에요. 포유류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는 표현이랑 같은 거예요. 대신에 이제 작은 육식 공룡 중에 일부가 새가 됐다는 건 좀 옳은 표현이겠죠. 시조새가 사실 그 길목에 있는 동물 중 하나인데 새를 어디까지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조류만을 새를 볼 것이냐, 새보다 더 큰 개념이 있어요. 조익류라고 하는 얘들. 거기는 이제 새처럼 생겼는데 이빨 가진 얘들도 있어요. 걔네까지를 새로 볼 것이냐. 세 번째는 이제 펜나랍토라류라는 얘들이 있습니다. 그 비대칭형 깃털을 갖고 있는 얘들을 묶어서 새라고 봐야 된다는 무리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벨로키랍토르도 새예요.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정의를 좋아해요. 오, 벨로키랍토르가 새라는 거 하면은 되게 좋은 이야기거리가 되잖아요. 날지 못하는 새. 날지 못하는 새. 근데 재밌게도요, 이 벨로키랍토르가 속해 있는 드로마이오사우루스 과의 공룡들은 어릴 때는 나무 위에서 활공하고 지내다가 크면은 내려와서 사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를 어떻게 정의해야 다르는데 시조새는 조류에는 포함이 안 돼요. 네. 조익류에는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조익류를 우리가 새라고 정의를 하면은 시조새는 새인 거죠. 근데 조류만을 새로 본다. 그럼 시조새는 조류가 아닌 거예요. 조류가 아닌 조익류인 거죠. 가장 빠른 공룡 하면은 보통 이제 그 수강류 타조 공룡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새가 공룡이면은 가장 빠른 공룡은 이 친구가 되겠죠. 네, 가장 높게 나는 공룡은 이 친구가 되겠어요. 두루미. 에베레스트 산을 쉬지 않고 날아서 넘어가요. 가장 깊게 잠수할 수 있는 공룡은 황제 펭귄이에요. 가장 작은 공룡은 벌새. 꿀벌 벌새예요. 되게 특이한 공룡이에요. 보면 머리 크기가 몸통이랑 비슷하고요. 1초에 날개짓을 60번 하나 그럴 거예요, 아마. 몸무게가 굉장히 가볍죠. 초밥 하나랑 꿀벌 벌새 12마리랑 아마 무게가 같을 거예요. 가장 똑똑한 공룡은요, 까마귀죠. 그래서 빨간불에 차가 쓰는 걸 알아요. 그 횡단보도에다가 견과류를 올려놓고 멀찌감치 보고 있다가 차가 지나가고 다시 빨간불 켜졌을 때 내려가서 차가 밟고 지나가 견과류 주워가고요. 심지어는 같은 지역에 살지 않는 까마귀인데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하기도 하고. 와 진짜.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공룡은 뭘까?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많은 공룡. 치킨. 닭입니다, 닭. 지금 인구가 80억이라고 들었어요. 지금 살아있는 닭이 몇백억 되던데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1년간 소비하는 치킨이 10억 마리인가 돼요. 근데 대단하네요. 공룡이 멸종을 하지 않았어요. 좀 걱정하는 건 있죠. 환경 파괴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새들이 많이 멸종을 하고 있고요. 공룡은 멸종하지 않았지만 그러다 사람 때문에 멸종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룡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 제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공룡님은 이제 앞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자주 출연을 해 주실 거예요. 오리너구리 얘기도 해야 되고요. 포유류의 얘기도 해야 되고 공룡에 대해서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죠. 끝도 없죠. 월간 이집트 대 월간 공룡. 점점 이 안들과학 분야를 이제 확장시켜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저희의 굿즈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 펄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부터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